자, 오늘은 감성돔 찌낚시 스텝 바이 스텝 7번째 순서로 입질 파악과 챔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챔질을 하기 전에 일단 이제 릴의 파지법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릴이 있으면 이 손가락 4개의 가운데 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잡거나 이러면은 안 돼요. 이렇게 이제 두 개 가운데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캐스팅 할 때는 항상 베일에 이제 여기 라인 롤러가 위쪽에 올라오게끔 그 상태에서 이렇게 검지로 걸고 당길 때 이걸 LBD를 랩을 같이 당기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항상 캐스팅과 동시에 이 LBD를 온 상태가 돼서 놓으면 이렇게 이제 풀리게끔 이런 식으로. LBD를 쓰실 때는 항상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제 낚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낚시하다가 이제 입질이 오면 그때는 이걸 당기겠다 하는데, 이게 보시다시피 이게 대를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는 이걸 빼가지고 이걸 이렇게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걸 잡을 순간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LB를 항상 당긴 상태에서 챔질을 하고 파이팅을 하셔야지, 챔질한 다음에 이걸 당기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LB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요 LB를 사용하지 않고 계시는데, 그럴 바엔 차라리 그냥 스피닝 릴을 사용하시는 게 낫고, 괜히 거추장스럽기만 하잖아요. 이게 무게도 무겁고 값도 비싸고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일단 LB를 쓰시면 항상 레버를 당겨서 온한 상태에서, 그리고 여기 이제 당기실 때 너무 이렇게 막 힘줘서 당기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살짝 이렇게 살짝 대고만 있으면은 브레이크 걸립니다. 너무 꽉 안 당기셔도 된다는 거. 일단 이제 찌를 보고 판단하거나 줄을 보고 판단하거나 두 종류인데, 한번 외워두세요. 근찌 원줄. 즉 가까운 데는 찌를 보고 입질을 파악하고, 멀리 있을 때는 줄을 보고 파악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찌를 보고, 찌가 이제 쭉 들어가는 걸 보고 이제 입질을 파악을 하시는데, 이제 초보자 분들 경우에는 낚시를 오래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게 이제 입질인지 미끌림인지 이게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구별하는 방법은, 입질은 일단 잠긴 다음에 조금씩 더 씩씩씩씩 잠기는 게 어떤 약간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사실은 조금 더 가속이 붙으면서 깔아앉는 것이고, 보통 그런 경우고, 미끌림의 경우에는 그냥 잠겨서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잠겨도 그냥 천천히 똑같은 속도로 이렇게 잠겨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은 미끌림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있고, 제일 확실한 방법은 낚싯대를 이제 이렇게 입질이 오면은 이제 여유줄을 이제 살려줘야 되는데, 여유줄을 살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렇게 릴을 감는 방법, 릴을 감는 방법. 하나는 이렇게 대를 드는 방법. 그래서 어떻게 하든 그 줄을 사리거나 대를 드는 순간에 찌가 계속 잠기거나, 아니면은 나중에는 줄까지 휙까지 가거든요. 이제 그때는 이제 챔질을 하시면 되고, 그렇게 했는데도 반응이 없다, 그거는 미끌림인 거예요. 그럼 땅에 가지고 툭 치면은 빠져나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찌를 던져서 채비가 완전히 안착된 다음에는 이 줄이 이제 찌하고 나하고 사이가 최대한 이렇게 길게 늘어진 줄이 이제 없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입질을 할 때 배를 들면 바로 챔질이 되고, 또 이 원줄도 이제 바람에 덜 밀리기 때문에 채비도 잘 내려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를 항상 이렇게 줄을 약간 당기면서 너무 느슨하지 않게, 물론 그렇다고 이제 찌가 당겨져 오면 안 되지만은, 찌가 당겨져 않을 정도로까지는 이렇게 낚싯대를 줄을 이렇게 약간 정리를 하면, 이걸 뒤줄 가리라 그러거든요. 약간 이렇게 들어주면서 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직선에 좀 가깝게. 그래서 입질이 오면은 대를 순간적으로 이렇게 들면 되거든요. 이 챔질하는 이 동작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자면, 자, 챔질의 정의는
고기가 미끼를 물고 도주한 상황에서 대를 세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챈다는 그 동사에 낚싯대를 강하게 후려쳐서 바늘을 물고기의 주둥이에 꽂는다, 이런 느낌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감성돔 낚시나 뱅에돔 낚시는 그렇게 뭐 채 가지고 바늘을 이렇게 꽂는 낚시가 아닙니다. 그냥 낚싯대를 살짝 들어만 주면 이미 고기가 물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이미 바늘이 딱 박히기 때문에 대를 세워서 들기만 하면 자동으로 꽂혀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입질 왔다, 어느 정도로 세우면 되냐 하면은 그냥 요 정도 세우면 돼요. 예.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이 입질 오면은 감아가지고 막 인이 희게 채거든요. 그러면은 이 고기가 큰 고기일 경우에는 채는 순간 그 고기 무게에 터져버려요, 목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1.5리터 페트병 그걸 물에다 띄워놓고 그래 갖다가 힘껏 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순간적으로 채면은 목줄이 터져버리거든요. 하물며 그런데 감성돔이 한 50cm 이상 되면은 1.5kg 넘어가거든요. 그런 고기를 순간적으로 채버리면은, 강하게 채버리면은 줄이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챌 때는 그냥 내가 이걸 채서 바늘을 고기 주둥이에 꽂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대를 세워만 준다. 예. 대를 세워서 고기가 달아날 때 이 낚싯대가 이렇게 숙이지 않게끔 그렇게 이제 각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를 세워준다,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사람마다 챔질하는 방법은 뭐 조금 다릅니다. 방법이 다르다기보다 그냥 이거는 자기 이제 스타일, 습관인 것 같아요. 어쨌든 대를 세워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제 경우에는 앞에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최고. 만약에 이제 여유줄이 조금 있다 그러면은, 여유줄이 이제 그렇게 많지 않을 경우는 이렇게 대를 감는 것보다는 이렇게 들어서, 요렇게 들어서 들면 입질 오면 저 대 끝이 쭉쭉쭉 이렇게 치거든요. 그 순간에 탁 채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거는 채는 순간 이미 대가 서 있기 때문에 허리를 뺏길 염려가 없죠. 그런데 이거를 감아가지고 채면은, 감아가지고 채는 순간에 고기가 휙 달아나면은 이미 각도를 뺏기기 때문에 이 LB를 주지 않은 이상은 대를 세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터질 위험이 높다는 거. 근데 이제 원줄이 찌가 멀리 흘러가 있거나 이제 원줄이 바람에 이렇게 많이 밀려가지고 이렇게 슬릭 라인이 좀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천천히 감으면서, 빨리 감는 건 안 좋고 이렇게 천천히 감으면서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고 채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낚싯대를 이제 낚싯대를 들 때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에 낚싯대를 들고 왼손에 릴을 감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왼손으로 대를 잡고 오른손으로 감는 게 좋습니까? 요거를 이제 많이 물어보세요. 그거를 이제 결정하려면은 이 낚싯대를 가지고 자기가 이제 행하는 그 역할을 이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 손이 하는 역할은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낚싯대를 드는 역할, 그 다음에는 릴을 감는 역할, 그 다음에는 이제 뜰채질을 하는 역할, 그리고 이제 찌낚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밥을 치는 역할. 자, 요 4가지를 수행을 하는데, 우리가 손으로 그 4가지 중에서 어떤 걸 자기가 제일 많이 할 것인가. 그러면은 이제 보통 제 같은 경우에는 낚싯대를 손에 들고 조작하는 것이 이제 제일 많기 때문에, 하루 중에서 내가 낚싯대를 들고 있는 시간이 제일 길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일 그 힘이 좋은데 오른손으로 치는 이제 낚싯대를 들고 왼손으로 이제 릴을 감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경우에 또 어떤 게 불편하냐 하면은, 밑밥을 치거나 뜰채질 할 때 이걸 옮겨 잡아야 됩니다. 왼손으로 옮겨 잡고 오른손으로 밑밥을 치거나 뜰채질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또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예 오른손잡이라도 왼손에 대를 들고 이제 오른손으로 릴을 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습관을 들이셔서 대를 든 상태에서 바로 뜰채질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대를 왼손에 든 상태에서 밑밥도 칠 수 있고,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이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내가 이제 편한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낚싯대를 드는 방법도 뭐 자기가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축 이렇게 하는 게 배워서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 요렇게, 예, 약간 요렇게 겨드랑이 끼고 이렇게 하시면 또 요게 또 조금 더 낚싯대 무게를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요렇게 하면 뭐 챔질하고 이럴 때 조금 더 불편해서 저는 그냥 이렇게 했다가 바로 채는 그런 식의 이제 그 낚시를 많이 하고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 또 장시간 이제 대를 들고 있으면 여기 손목이 아프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잡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상황에는 이제 이렇게 겨드랑이 끼워서 이렇게 챔질을 하죠. 근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이 상황에서 파이팅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를 이렇게 고쳐 잡아야 되는 또 그런 불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이제 하시면서 편한 방법으로, 어쨌든 낚싯대를 파지했을 때 장시간 들고 있어도 필요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제 뒷줄 조작이나 뭐 챔질이나 이런 걸 하기에 이제 편한 자세를 자기 스스로 찾아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흘릴 때는, 조류에 따라 흘러갈 때는 이런 식으로 오픈 베일로 해서 이렇게 흘러갈 때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입질이 온다 그러면은 요걸 닫고 채시면 되고, 순식으로 확 가져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채도 됩니다. 이 상태에 채도 이걸 누르고 채면은 여기 어느 정도 이게 장력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아주 강하게 이렇게 채지는 안 되지만은 채면서 두두두두 원줄이 나가면서도 충분히 그 바늘이 박혀요. 줄을 가능하게 쓸 경우일수록 이 챔질을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줄이 가는수록. 이제 특히 이제 뱅에돔 낚시 할 때, 우리 이제 긴꼬리 뱅에돔을 뭐 1.5 줄로 이렇게 노릴 때는 챔질을 강하게 하지 않고 빗자루를 쓴다 그러죠. 쓸듯이 스르르르 그렇게 이제 많이 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챔질 순간에 이 충격을 줄여서 목줄이 터지는 것을 방지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강하게 안 치셔도 돼요. 그리고 여유줄이 좀 있어도 됩니다. 예, 이게 입질이다 싶으면은 그냥 쭉 한번 치시면 돼요. 이렇게 쭉, 예, 이런 식으로. 예. 챔질의 정의는 바늘을 꽂는 게 아니라 대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챔질 타이밍이라는 것도 사실은 꼭 맞는 용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돔낚시, 이제 특히 이제 감성돔 낚시는 챔질을 가기 전에 이미 챔질이 되어 있어요. 제가 바늘을 입에 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빨리 채도 챔질이 되고, 조금 늦게 채도 챔질이 돼요. 근데 이제 안전한 거는 늦게 채는 게 좋죠. 예. 늦게 챌수록 좋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입질이 좀 약하다, 바늘이 철 걸리는 일이 생긴다, 그럴 경우일수록 띠가 들어가고 나서 충분히 1초, 2초, 3초, 한 4초, 5초까지 예. 충분히 기다렸다가 채는 게 바늘이 도중에 빠지거나 이렇게 벗겨져서 이제 놓칠 위험을 줄일 수가 있죠. 챔질이 늦다고 해서 감성돔 물고 가다가 뭐야, 얘가 팍 뱉는다, 이런 경우는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경험해 본 적 없고 듣지도 못했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삼킨 미끼는 끝까지 가져가기 때문에 성급한 챔질은 감성돔 찌낚시에서는 금물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찌를 멀리 흘렸을 때 이제 찌가 이제 안 보이면 입질이 와도 내가 알아채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나가다가 이제 감성돔 입질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감성돔 입질 같은데 이건 좀 다른데, 이런 느낌이 아니고 우와 뭐야 이거 하면서 우르륵 차고 나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예. 어느 정도로 가져가냐면은 지금 뭐 이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까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줄이 이런 식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거를 몰라서 그 놓칠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원줄을 끌고 가는 입질을 받아보지 않으면 그게 실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멀리 가면 자꾸 불안해서 찌가 내시야 사라지면은 자꾸 또 감아드리고 또 새로 던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사실은 볼륨낚시는 찌가 내시야 사라지는 그 순간부터 이제 입질 찬스가 이제 들어오는데도 그때까지는 힘들게 흘려놓고 정작 입질이 들어올 그 구간에 가면은 채비를 회수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볼륨낚시는 무조건 흘러갈 때까지는 흘려주셔야 돼요. 내 스풀에 원줄 150m, 때로는 200m까지 다 풀어보는 그런 경험을 계속 몇 번 반복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고기가 아 진짜 멀리서도 입질을 하는구나, 저렇게 멀리서 입질해도 내가 이걸 확실하게 알아차릴 수가 있구나, 그거를 잘 볼 수가 있어요.